안녕하세요. 동그라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36회 토목 시공길사 종목의 1교시 용어에 대한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강평 진행에 앞서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전체 답안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달라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전체 답안을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다만 전체 답안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동그라빠의 기출문제, 모범 답안을 구매해 주셔야 되는데요. 설명란에 더 보기를 참고하시면은 블로그 공지사항이 있고 그 부분을 참고해 주셔서 구매 진행해 주시고 전체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문제 읽어보면서 난이도 체크하겠습니다. 1번 공정표 시간 계산 중 여유 시간의 4가지 형태. 2번 비용 성과지수 CPI와 공정 성과지수 SPI. 이어서 3번 군지수 GI. 4번 PTCP 포스트 텐션드 콘크리트 페이브먼트 공법. 이어서 5번 런칭 거더 시스템을 이용한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 PSC 거더의 가설 공법. 6번 댐 유수전환 방식의 종류. 이어서 7번입니다. 하이브리드 케이슨. 이어서 8번은 대규격 제방, 대제방이고요. 이어서 9번 시공기면, 포메이션 레벨. 이어서 10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 법령 중 성능평가 항목. 이어서 11번 하청 교량의 세굴 평가 기준. 이어서 12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위험성 평가. 마지막 13번입니다. 연약지반 치안공법의 종류까지 출제되었습니다. (136회) 용어 1번 공정표 시간 계산 중에 여유 시간의 4가지 형태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여유 시간은 공정 관리에서 특정 활동, 액티비티가 전체 공사기간 또는 후속 작업의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연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의미합니다. 대제목 2번 공정표 시간 계산 중 여유 시간의 4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 여유, TF입니다. 전체 여유는 전체 공정 지연 없이 지연 가능한 최대 시간으로 정의되는데 TF는 LST 빼기 EST 또는 LFT 빼기 EFT로 구할 수 있고 또는 자유여유 FF에다가 간섭여유 INTF를 더한 값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앞서 본 일정의 종류 LST와 EST, LFP, EFT의 일정의 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입니다. 최초 개시 시각으로 정의되고 작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EFT입니다. 최초 완료 시간이고요. 작업을 종료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각을 얘기합니다. LST는 최지 개시 시각으로서 작업을 가장 늦게 시작해도 좋은 시각을 말하고 마지막 LFT는 최지 완료 시간으로 가장 늦게 종료해도 좋은 시각을 말합니다. 일정의 종류에서 첫 번째 글자인 E는 early의 약자 E이고요. L은 late 할 때 L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 중에 S는 스타트의 약자이고요. F는 피니시의 약자이니까 이 부분 참고해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아래 표시 방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정에서 2번 공정으로 이렇게 작업이 이어질 때
작업 진행의 위쪽은 작업명을 쓰고 아래는 보통 작업일수를 씁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일정의 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고 이 부분은 선택해서 학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본문 내용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유여유입니다. FF로 표현됩니다. 후속 작업의 EST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연 가능한 시간이고, FF는 후속 작업의 EST에다가 현재 작업의 EFT를 뺀 값입니다. 이어서 세 번째 간섭여유입니다. INTF로 표기가 되고요. 후속 작업에는 영향이 있으나 전체 공정에는 영향이 없는 시간으로 INFT는 TF 빼기 FF로 산정합니다. 총 여유 네 번째, 독립 여유입니다. INDF 또는 DEF로 표현하는데 선행 후속 작업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INDF는 다음 작업의 EST에다가 현재 작업의 LFT를 뺀 값입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전체 여유 같은 경우는 전체 공정의 지연이 없는 여유 시간, 이어서 자유 여유 시간은 후속 작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능한 여유를 말하고요. 이어서 간섭 여유는 후속 작업에는 영향이 있으나 전체 공정에는 영향이 없는 여유 시간. 마지막 독립 여유는 독립적으로 사용 가능한 여유 시간을 말합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여유 시간의 네 가지 형태를 알려면 일정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정표를 짤 수 있는 부분까지도 알아야 좋은 답안 작성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출문제에 나오는 이런 부분만 암기해서 가져가실 건지, 기본 내용을 추가하실 건지, 그리고 전체 내용을 추가하실지 부분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선택적으로 학습하시길 추천드립니다. 1번 여기까지 봅니다. 136개 용어 2번 비용 성과지수 CPI와 공정 성과지수 SPI를 물어봤습니다. CPI에서 C는 당연히 비용이니까 코스트이고요. 그리고 공정 성과지수의 S는 당연히 스케줄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연관해서 하시면 암기하시기가 더욱 수월하십니다. 1번 개요입니다. EVMS는 건설공사의 비용 일정 통합 관리 기법이고, 그 중에 CPI와 SPI는 EVMS의 핵심 지표입니다. 대제목 2번 비용 성과지수와 공정 성과지수를 비교한 표입니다. 좌측에 CPI와 우측에 SPI를 놓습니다. 우선 CPI의 정의입니다. 예산 대비 실제 성과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SPI는 일정 대비 실제 성과를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CPI 계산은 AC분의 EV로 산정되고 SPI는 PB분의 EV로 산정됩니다. 공통 항목인 EV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EV는 earned value로 해서 수행된 작업의 예산상 가치입니다. 또는 계산식으로 나타내면은 총 예산에다가 현재의 진행률을 곱한 가치로 계산됩니다. CPI의 분모인 AC, Actual Cost는 실제 지출된 비용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SPI의 분모인 PV는 Planned Value, 계획된 시점까지 수행할 작업의 예산상 가치를 말합니다. 표의 마지막 평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PI가 1보다 큰 경우 예산 대비 효율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평가하고요. SPI가 1보다 큰 경우 일정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된다, 단축 중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표에도 정의, 계산 방법, 평가 방법까지 모든 핵심 내용을 답안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대제목 3번은 CPI와 SPI의 특징 및 활용입니다. 첫 번째 CPI와 SPI는 공사관리자의 계약 변경이라든지 자원 재분배, 리스크 대응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산 및 공정을 추정해서 향후 비용과 일정을 예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표 기반의 진도율 관리를 하기 때문에 계획 대비 실적을 분석하는 데 용이한 자료로 활용되겠습니다. 2번 여기까지 봅니다. 136회 용어 3번 군지수 GI이고요. 그룹 인덱스의 산정 방법을 물어보았습니다. 본문 내용 보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리면 군지수는 아시토 분류법의 분류 인자입니다. 반면에 통일분류법이라는 지방분류법이 있고요. 통일분류법의 분류 인자는 체분석 결과라든지 그리고 비중분석 결과 그리고 소성도 등이 있습니다. 현재 문제 군지수는 아시토 분류의 분류 인자이기 때문에 군지수를 이용한 비교를 하시려면 통일분류법 상의 체분석이나 비중분석, 소성도 분석과 비교를 해야 옳습니다. 만약 군지수와 통일분류법을 비교한다면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고요. 굳이 아시토 분류법과 통일분류법을 비교하는 이 비교표를 활용한다면 본문 내용의 엑스트라로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군지수 GI는 입도, 액성한계 및 소성지수를 종합해서 흙의 성질을 수치화한 경험적 지표이며 군지수는 아시토 분류의 주요 인자로 작용합니다. 대제목 2번은 군지수 산정 방법이고요. 다음의 표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GI는 0.2A 플러스 0.005AC 0.01BD입니다. 당연히 공식의 아래는 A가 뭔지, B가 뭔지, C가 뭔지, D가 뭔지 이렇게 정의가 들어가 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산정해서 군지수의 범위가 어떻게 나오는지까지 써줍니다. 문제에서 산정 방법을 콕 찍어서 물어봤기 때문에 이번의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키워드입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군지수의 활용입니다. 군지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노상토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부분 쓰고 군지수 값이 클수록 공학적 성질은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쓰고 모범 답안을 완성해 보았습니다. (136회) 용어 4번 PTCP 공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의 한 종류입니다. 1번 개요. 콘크리트 포장 슬래브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을 PTCP 기법을 도입해서 감소시킨 콘크리트 포장 형식을 말합니다. 2번 PTCP 도로 포장의 개요도 및 시공 순서입니다. 개요도를 좌측에 그려줍니다. 개요도 안에는 PS 강연선을 꼭 표현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PTCP의 주요 공법 특징 중에 하나인 포장 두께가 어떻다. 이런 내용은 꼭 들어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우측의 시공 순서는 이렇게 차트 형태로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PTCP 도로 포장의 특성이고 차트 형태로 이렇게 답안을 써줍니다. 이어서 4번 PTCP 도로 포장 시공 시 유의사항이고요. 설계 시, 배합 시, 시공 시, 시공 단계별로 주의사항을 써줍니다. 동그라빠는 포장 공법 문제에 대한 답으로 개요도와 시공 순서, 그리고 특징, 시공 시 유의사항, 가장 일반적인 대제목, 내용을 잡아서 기술했고요. 동그라빠와는 다르게 답안을 작성해 볼 수 있다면 PT, CP 공법과 콘크리트 포장의 다른 형태, JCP, 묵은 콘크리트 형태라든지 연속 콘크리트, CRCP 공법을 비교표로 이렇게 비교한 답안 형태도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형태일 수 있겠다. 이렇게 제안 드리고 4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136회) 용어 5번입니다. 런칭 거더 시스템을 이용한 프리 스트레스드 콘크리트 PSC 거더 가설 공법입니다. 1번 개요. 런칭 거더 시스템은 이동식 지보 구조,
런칭 거더를 활용해서 PSC 거더를 교량 축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동 설치하는 가설 공법입니다. 2번, 런칭 거더 시스템의 PSC 가설 공법의 구성 요소입니다. 우선 개요도를 하나 멋있게 그려줍니다. 이어서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 트러스, 두 번째는 전방과 후방 지지대, 세 번째는 이동 장치와 롤러 시스템, 네 번째는 리프팅 장비를 포함하게 되고요. 각각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 런칭 거더 시스템의 PSC 가설 공법의 특징인데, 특징, 장점과 그리고 단점을 한계성으로 표 형태로 기술해 보았습니다. 이어서 우측 페이지 4번, 런칭 거더 시스템 PSC 가설 공법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거더 제작 시, 이동 전, 이동 시, 거치 후 시공 순서에 맞춰서 기술하고요. 마지막 기타로 구분해서 유의사항을 써줍니다. (136회) 용어 6번, 댐 유수전환 방식의 종류입니다. 1번 개요. 댐 유수전환은 댐 본체 및 기초 골착 등 건설 기간 중에 시공부를 건조 상태로 확보하기 위해 유수의 흐름을 임시로 우회하거나 통제하는 공법을 말합니다. 2번, 댐 유수전환 방식의 종류 및 특징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절 방식, 두 번째는 부분체절과 가배수로 방식에 대해서 써줍니다. 각 방식에 대해서 특징과 적용, 시공시 유의사항 내용을 일부 써줍니다. 마찬가지로 특징과 적용, 시공시 유의사항 내용 써주고 가능하신 분은 개요도를 선택적으로 1개 정도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136회) 용어 7번, 하이브리드 케이스는 나왔습니다. 1번 개요. 강판, 철근, 콘크리트, 단면 연결재 등을 결합해서 구조적 성능을 향상시킨 합성형 케이슨 기초를 말합니다. 두 번째, 하이브리드 케이슨의 개요도와 구조 부재입니다. 자, 3D를 표현한 개요도를 하나 그릴 수 있겠고, 구조 부재의 대표 부분의 상세도를 그려줍니다. 저판에 적용되는 SRC판의 상세도이고요. 콘크리트와 철근, 철골의 합성 부재입니다. 이어서 측벽, 합성판 상세도도 이렇게 그려줍니다. 사실 이 문제에서 2번만 그릴 수 있다면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받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3번, 하이브리드 케이슨의 특징입니다. 구조적 성능이 개선되고 품질이 좋은 그런 특징들을 차트 형태로 기술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하이브리드 케이슨의 설계 시공시 유의사항을 이렇게 4줄 정도 써주시고 모범 답안을 완성한 사례입니다. (136회) 용어 8번, 대규격 제방입니다. 1번 개요. 기존 제방에 비해서 제방의 폭과 높이를 대폭 확장해서 제방 자체를 복합적인 도시 기반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 도심형 대형 제방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은 대규격 제방의 개요도 및 특징입니다. 개요도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개요도 부분에는 일반 제방 부분과 그리고 단지 제방 부분, 그리고 비탈면 부분을 꼭 표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징 부분은 재해에 대한 안정성 증가 부분, 다기능 공간, 그리고 지하 공간 활용 내용을 꼭 써주시고 이렇게 차트 형태로 예쁘게 그려줍니다. 대제목 3번은 시공시 유의사항을 쓴 모범 답안 사례가 되겠고요. 시공시 유의사항 부분에서는 비탈 경사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축조 재료와 다진 부분, 그리고 장기 치마와 관련된 내용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136회) 용어 9번, 시공 기면, 포메이션 레벨 또는 포메이션 헤이트입니다. 1번 개요. 시공 기면은 토공사 준비에서 절토, 성토 등을 하고자 하는 높이로서 계획고 FL,
FH 등으로 표현합니다. 대제목 2번은 시공기면의 개요도 및 용어 정의입니다. 시공기면에 용어를 담을 수 있는 개요도를 그려주고 개요도에 포함된 순번에 따라서 용어 정리를 아래에 기술합니다. 1번은 GL, 지방고이고요. 2번은 절토고, CH, 3번은 성토고, BH까지 이렇게 용어를 정의해 줍니다. 대제목 3번은 시공기면의 결정시 고려사항입니다. 시공시 유의사항으로 가기는 제목과 너무 멀리 떨어지기 때문에 시공시 유의사항보다는 결정시 고려사항으로 답안을 작성합니다. 절 성토량을 균형 있게 할 것, 그리고 운반거리를 최소화할 것, 그리고 연합지반이나 암지반을 피하는 부분, 그리고 용지 보상을 최소화하는 부분, 이런 내용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136회 용어 10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성능평가 항목을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성능평가란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시설물의 성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 성능평가 대상 시설물의 범위이고요. 시행령 별표 13에 의합니다. 1종과 2종 시설물 이러한 내용을 기술해 주고요. 이어서 대제목 3번 물어본 성능평가 항목이고 법의 시행령 별표 14에 의합니다. 자, 시험 보실 때 혹시 이런 법령까지 알고 있다면은 이 내용까지 써주시면은 가산 점수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성능평가 항목에는 안전 성능 등급과 내구 성능 등급, 사용 성능 등급이 있고 최종적으로는 종합 성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종합 성능까지 판단을 해서 이어서 유지보수를 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36회) 용어 11번입니다. 하천교량의 세굴 평가 기준입니다. 이 문제는 평가 기준이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세굴의 심도를 판단하는 방법을 쓰던지 아니면 세굴에 의한 기초구조물을 설계하는 방법이라든지 또는 세굴의 영향 범위 이러한 수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걸 의미하는지 도저히 모르겠어서 동글아빠는 보라색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강평을 준비하던 중에 KDS 5190의 10을 보니까 정확하게 하천교량의 세굴 평가 기준이라는 설계 기준이 있길래 그 기준을 따와서 모범 답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럼 세굴 평가 기준이 뭔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개요입니다. 세굴은 유수의 흐름에 의해서 하천 바닥, 구조물 주변의 하상 재료가 침식되거나 파이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이어서 대제목 2번 세굴의 평가 기준입니다. 1번 조석의 영향이 없는 경우. 없는 경우는 하천의 장기와 단기에 대해서 세굴을 평가하도록 정의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는 조석의 영향이 있는 경우는 홍수량을 어떻게 산정해서 평가하는지 그 방법을 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굴 심도에 의한 세굴 심도 평가 방법이고요. 세굴 공식이라든지 수리 실험 방법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는 교각의 심도를 결정하는 방법. 다섯 번째는 세굴 보호공 설치 기준. 이어서 마지막은 기존 교량의 세굴의 취약성을 평가하는 방법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정확하게 세굴 평가 기준을 정의하지 못하셨다면 세굴 심도를 평가하는 방법 그리고 세굴을 분리하는 방법이라든지 세굴을 방지하는 방법 이런 내용으로 방어 형태로 답안을 작성해 보아도 좋겠습니다. 방어 형태로 답안을 정리할 수는 있겠지만은 고득점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까지 하고 11번 마치겠습니다.
136회 용어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물어봤습니다. 1번 개요. 사업주가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하는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해서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대제목 2번은 위험성 평가의 실시 주체이고요. 사업주와 도급인 그리고 도급 사업주 등이 참여하게 되는데 실시 주체에서 중요한 내용은 위험성 평가 시 근로자가 참여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대제목 3번은 위험성 평가 절차이고요. 일반적 평가 기준을 이렇게 차트 형태로 표현합니다. 이어서 대제목 4번은 평가 세부 내용이고 유해 위험 요인 파악 방법과 그리고 그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대책에 대해서 기술해 줍니다. 참고로 126회 1교시 10번에도 유사한 문제가 나왔는데 그 모범 답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위험성 평가에 의한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위험도는 사고 발생 빈도와 강도를 곱한 값으로 활용합니다. 이런 내용은 여기 어디 답안에 들어가시면 분명히 플러스 점수가 가능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에 대해서 핵심 내용 놓치지 마시고 꼭 자기화해서 다음 시험에 활용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36회) 용어 13번 연약집안 치안공법의 종류입니다. 1번 치안공법의 정의 또는 개요를 쓰고요. 치안공법이란 연약토를 제거하고 양질의 토사로 대체함으로써 지지력 증가 및 치마 감소 효과가 있는 연약집안 계량 공법입니다. 2번 치안공법의 종류별 개요도와 특징 비교입니다. 미끄럼 치환, 굴착 치환, 폭파 치환에 대해서 개요도와 특징 부분을 쓰는데 이 특징 부분 안에는 집안 상태라든지 구조물 목적 그리고 경제성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제목 3번은 치안공법의 설계 시공지 고려사항입니다. 설계 부분 토질 및 기초길사에서 중요한 설계 시 고려사항 치안 깊이 산정 부분을 내용을 일부 써주고 시공길사에서 꼭 써야 되는 시공시 고려사항까지 쓴 모범답안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공기술사 136회 1교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